피 속에 수산치가 얼마나 높은지 뭐 이런 등등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5번이나 재발했던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외에는 모두 다 정상이네요. 대사검사 결과 최영순 씨는 칼슘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결석이 잘 생기는 특별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2가지 방법이네요. 네. 다 나았다는 거하고 지금 원인 모르게 또 자꾸 생길 수도 있다는 거하고 맞아요. 조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네요. 씁쓸하네요. 5번이나 재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무슨 원인이 나왔으면은 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도록 약을 쓴다든지 해야 되겠는데 다 정상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어요. 멸치나 시금치, 우유 같은 거를 좀 안 먹게 되는데 계속 먹어야 될지 정말 안 먹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뼈대를 갖다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 잡셔야죠. 돌 있다고 칼슘을 안 잡으면 안 되죠. 골다공증 생기죠. 그러나 남들보다 유달리 말이지 멸치를 좋아한다든지 남들 말이지 하루에 한 컵밖에 안 먹는 우유를 갖다가 서너 컵씩 마신다든지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기본 섭취량은 잡숴야 돼요. 요로결석의 재발률은 50% 이상이다. 그러나 아직 왜 재발이 되는지 어떤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는지는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때문에 요로결석에 걸렸다 해서 특별히 멸치나 우유 등 칼슘 식품을 꺼릴 필요는 없다. 세계적인 권위의 의학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 이곳에 발표된 한 논문은 칼슘이 요로결석 환자에게 해롭다는 기존의 견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칼슘 섭취가 오히려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일 칼슘 섭취량이 605mg 이하인 사람들의 발병률을 1로 봤을 때 그보다 3배 이상 많이 먹은 사람들의 발병률은 0.56에 불과했다. 약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다. 칼슘 섭취를 오히려 많이 하는 분일수록 요로결석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오히려 낮다. 거꾸로 된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결과인데요. 그 뒤로는 이제 칼슘을 제한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의학계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물론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당량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식이로 섭취하는 그런 정도 양은 전혀 제한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죠. 요로결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맥주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맥주가 소변을 잘 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권장할 만한 예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맥주 속에 요로결석을 만드는 주요 성분인 수산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요로결석을 방지하기 위해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양이 조금 다르지만 요로결석 환자들의 경우 하루 2.5리터에서 3리터가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돌이 뭉치는 현상을 방지한다고 알려진 구연산, 즉 감귤이나 레몬 등도 요로결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고 가족력이 있거나 재발이 우려되는 사람은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속의 돌, 요로결석 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돌은 담석입니다. 담석은 간과 쓸개, 담도 등에 생기는 돌인데요. 쓸개에서 나온 돌입니다. 메추리알 같은 모양이죠. 담석은 몸속의 돌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서인숙 씨. 갑작스레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그녀는 아직도 병원에 실려왔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저녁 9시 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 통증은 쉽사리 멈추지 않았다. 그 진단 받기 전에는
위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위경련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가슴 쪽에 일단은 심하게 쏘인 듯한 통증이 오면서 그다음에 구역질하고 구토가 일단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부 밑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심하게 돼서 병명은 담석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그녀가 담석 진단을 처음 받은 것은 2년 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담석이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의료팀은 염증의 원인인 담석을 제거하기로 했다. 담낭 절제 복강경 수술. 복부에 얇은 관을 넣어 이산화탄소를 투입한 후 수술 공간을 만든 다음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이다. 수술할 공간이 확보되자 전기칼로 담석이 들어있는 쓸개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쓸개가 완전히 절제됐다. 잘라낸 쓸개는 수술용 비닐봉투에 담아 끄집어낸다. 아이고, 그거 줘야지. 이거 좀 핀 거 못 주나? 쓸개 속에는 까맣고 작은 돌이 들어있었다. 예. 이 돌이 너무 크면은 흘러내려오지 않아요, 담낭으로. 근데 이게 3mm 정도 되는 것이 제일 잘 흘러내려온단 말이죠. 돌이 그녀를 급성 췌장염에 이르게 했던 담석. 크기는 작지만 그 수는 20개가 넘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돌들이 3mm나 뭐 4mm 작은 돌은 또 염증을 일으켰다가 금방 십이장으로 이 돌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은 덜 일으키나 이것이 운 좋지 않게 그 위치에 그러니까 담도와 그다음에 췌장관의 그 사이에 콱 막히게 되면은 괴사성 췌장염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아주 치명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담석이 췌장염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쓸개에 있는 돌이 내려오다 보면 담도와 췌관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를 꽉 막을 수 있다. 막힌 돌은 췌장에게 흐름을 막고 오히려 역류하게 한다. 이때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바로 급성 췌장염이다. 때로 호흡곤란이나 폐혈증 등의 극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담석. 담석은 화학적 성분에 따라 그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간질환과 관련이 깊은 흑색석. 마치 장독대를 깨놓은 듯 갈색빛이 도는 갈색석이 색소성 담석으로 분류된다. 다른 하나는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비교적 희고 밝은 빛을 띈다. 그렇다면 몸속에 담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올해 26살인 성윤숙 씨는 한창 아기를 키우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임신 기간을 보냈다. 임신 당시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던 것이다. 혹시 아기에게 해가 될까 싶어 약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자꾸만 체한 느낌이 들어 바늘로 손가락을 따며 4개월을 버텼다. 배 가슴 밑에 명치 쪽이랑 등 쪽, 오른쪽 등 쪽이랑 엄청 아팠거든요. 완전 뒤에랑 앞에랑. 너무 아팠고 꼭 얹힌 느낌으로 그냥 고통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한 번은 하고 그 정도였는데 엄청 아프더라. 완전 뭐지 명장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엄청 아팠어요. 그래 아프고 급체인 줄 알고 엄청나게 땄거든요. 따도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안 나고 너무 아프고 진짜 뼈대가 부러진다는 느낌 그럴 때였어요. 출산 직후 통증은 다시 시작됐고 급기야 윤숙 씨는 시술을 받게 됐다. 담석증이었다. 5mm 크기의 돌이 담도 끝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쓰리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수치가 GOT, GPT라는 수치가 500 정도로 있었고 그래서 급성 간염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통증이 있어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왔었는데 간 수치가 많이 높고 황달 수치가 높아서 담간에 돌이 있으려고 의심을 하고 저희들이 내시경 치료를 했습니다. 담석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오한, 발열, 구토,